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얼반 미니스트리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뭐 한국에서 재벌 3세가 기부 사업을 한다라는 것으로 조금 화제가 돼서 그 대표분께서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그런 것들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기부 사업이나 아니면 얼반 미니스트리 혹은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분이 시작하는 그 뭐 기부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물론 사회가 그런 뭐 재벌 3세나 아니면 사회 고위층들이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회가 받아들이는 리액션을 저는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그런 개념, 그 개념이 상당히 좀 뭐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이나 어떤 실제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자기보다 형편이 낮은 안 좋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돕는다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개념들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그것이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사회 부유층들이나 아니면 고위층들이 어떤 기부 사업이나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들이 그런 기부 활동 같은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그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그 이야기, TV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는 뭐 단순하게 돈을 모아서 기부를 모아서 뭐 기부금을 전달하고 금전적으로는 어떤 도움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미래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으로 제가 예전에 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얼반 미니스트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얼반 미니스트리 같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사회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재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재원, 또 뭐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 또 사회의 어떤 공신력, 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도 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부한 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쓴다거나 뭐 그런 도용하고 오용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조금 더 안전한, 그리고 또 현명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중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요,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떤 기부 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설립했을 때 저명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설립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단체의 장으로서 그 단체를 이끌어갈 때는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뭐 운영이나 저런 면에서 괜찮은데, 많은 단체들이 그 파운더, 설립자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2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그 어떤 활동들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죠. 있을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 일도 되고 성과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렇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냥 멈춰 서 있는다, 뭐 그런 점이 제일 우려가 되고, 인터뷰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발전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발전을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생각을 했는데, 대체로 제가 이 얼반 미니스트리 쪽에서 만나서 컨택하고 이렇게 접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뭔가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이 이어져서 몇 세대를 이어져서 계속 그 활동을 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단순하게 뭐 단계나 그 체계적인 면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기부금을 모아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단계에서 이제 교육의 단계로 되게 많은 수의 단체들이 거기까지는 가거든요. 이제 교육의 단계로 올라가서 사회에 어떤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업 교육 같은 것들, 사실은 그 교육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교육이 모든 얼반 미니스트리를 비롯해서 뭐 기부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의 어떤 핵심이 되고 있어요. 키가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이후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생각들을 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단계에 있던,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아서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는 첫 단계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 나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다음 단계까지는 발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활동을 하고 같은 단계에서 머무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제 나름의 어떤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 직업 교육과 뭐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도시 빈민 지역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그런 지역 전체를 어떤 변화를 시키는 그런 커뮤니티 전체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금전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지원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워킹 푸어를 위한 하우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달리 여기서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렌트 해주는 그런 집들이거든요. 아파트가. 그래서 아파트촌을 만들 때 그 매니지먼트를 이제 얼반 미니스트리 그 기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대여를 해주게 되는데, 사는 집을 하우징 프로그램을 대여를 해주게 되는데, 홈리스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사실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홈리스를 위한 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워킹 푸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싱턴 이 지역의 하우징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지금 얘기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로 LA 쪽의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의 하우징도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 물가 자체가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비싸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업을 갖고 수입을 받는데 워킹 푸어의 그 폭과 계층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 수익을 갖고 있는데 하우징 금액은 올라가고, 그 물가 상승이, 이 수입의 증가가 물가 상승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있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수입의 거의 90% 이상이 뭐 렌트에 나간다. 그러면은 뭐 기름도 필요하고, 아이들 뭐 일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 양육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음식이나 식료품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가격이 다 이렇게 올라가 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우징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될 게 하우징인데, 정부 바우처나 아니면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어떤 티켓 비슷한 걸로 해서 할인을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텍스 베네핏이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이 아파트먼트, 이 하우징 매니지먼트 하는 사업 회사들이 사실은 정부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례로 버지니아에서는 한 기업이나 한 사람이 집을 3채 이상 소유해서 렌트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3분의 1은 반드시 빈민가, 빈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로우 인컴 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렌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요구에 맞춰서 조금 싼 값에 렌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정부랑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은 정부에서 사실은 뭐 그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뭐 작은 돈으로 이렇게 뭐 뭔가를 수익을 그렇게 해서 뭐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낮추는 만큼 정부에서 그만큼 메워줘요. 그게 정부랑 그 하우징 프로그램이랑 관련 같이 해서 매치하는 어떤 렌트 프로그램이 되는데, 사실상 그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낡기도 하고 시설이나 그런 면에서 노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제 얼반 미니스트리의 목표의 최종 단계는 그런 워킹 포어를 위한 어포더블, 그러니까 가능한 생활이나 이런 거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렌트를 만들고, 그 렌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에듀케이션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긴급 론 프로그램 같은 거, 긴급하게 뭐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실직해서 렌트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된다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여기를 저리 이자로, 은행 이자나 이런 것보다 저금리로 줄 수 있는, 아니면은 뭐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통합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우산 아래에서, 그 얼반 미니스트리 우산 아래에서 하나의 지역을 재개발하고, 또한 그 지역을 재개발할 뿐 아니라 그곳에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다시 건설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쪽에 더 많은 이들이 뭐 재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하시는 이런 것에 어떤 재능 기부, 시간 기부, 그리고 금전적인 기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기부 사업이라는 것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부 사업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은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사업은 단순하게 저기라면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티 같은 경우에 하이티 경제를 살리는 것을 기부 사업으로 하겠다면 그 기부 사업의 목표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하이티 쪽의 문제들이 집중하는 대로 기부금이나 그런 돈들도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IT 계열이나 아니면 다단계 기업들 중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광고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가서 들어보고 하는데, 사실 들어보면요, 그닥 그렇게, 그 말은 참 대단하게 해요.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고용을 늘려서 그 사람들을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뿐 아니라 수익에, 회사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사회 환원하는 개념으로 뭐 누구 어디를 돕는다든가 뭐 그런 저기를 활동들을 한다 해서, 이야기들은 되게 대단하게 잘 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기업은요, 목적이 뭡니까? 수익 창출입니다. 뭐 광고, 제가 뭐 실제로 만난 회사의 그 홍보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홍보물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 고용을 더 늘려서, 다른 데보다 뭐, 다른 데는 뭐 10%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는 20%가 넘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뒤집어서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을 일을 안 시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일을 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게 뭐냐면, 일부 한국 기업주들이나 기업 사람들의 그 인식이,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일할 자리를 줘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다라는 거 생각, 옛날 사고방식이었던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한테 뭐 고용을 늘려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뭐 고용 창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일한 시간에 비율이나 능력이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회사가 어떤 특별하게 대단한 걸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만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권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마치 필요 없는 사람을 억지로 엑스트라로 더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선해서 돈을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업이 정말로 사회적 기업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활동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주식에 상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주식 상장이 되면요, 여러분, 기업은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돌려주기 위한 포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더 빠르고 더 좋은 발전들을 이루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어떤 투자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뭘 하겠어요?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를 기대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내가 들어와야 될 나한테 들어와야 될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다른 뭐 사회적 환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쪽으로 돌린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접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제 경험의 상에서 이제 정말로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적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접한 그 회사는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을 플래카드로 캐치프레이즈로 걸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회사가 주식에 상장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익을 사회 환원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 상장을 한다. 그러면 주식 상장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과 수익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을 사회에 쓴다라는 명분하에 주식 투자를 해서 이윤을 투자자에게 더 돌린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 그 내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말들만큼 그렇게 충실한 그런 사회 환원과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식 상장이나 이런 회사나 그런 걸 보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적 기업의 어떤 모습으로서 주식 상장을 했으니까 이 회사에 투자해서 도와야 된다라는 식으로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때 그 기부 사업을 하는 재벌 3세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은 지금 현재의 어떤 교회들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교회들이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뭐 처치 미니스트리하고 얼반 미니스트리하고 사이에 어떤 건널 수 없는 골짜기 같은 그런 골짜기들이 있다는 것도 예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그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기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부금을 통해서 지역 사회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 교회 안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능력과 재력과 그리고 충분한 그 사람들, 재원들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부 사업이라든 것들이 등장하고 뭐 사회적 환원을 내세우는 기업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못하지 않나 하는, 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서도 뭐 한국 사회에서 뭐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뭐 비난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 분도 많은데, 그냥 비난하기는 하지만 그 태도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조금 또 달라요. 뭐 사회 불우한 이웃들을 교회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뭐 사실상 큰 교회나 어떤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나 그런 목회자들을 대하는 것과 이름 없는 조그만 교회를 인도하는 어떤 담임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타나고 그러질 않아서 그렇지,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사회 주역 이웃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감싸 안으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회가 대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여러분이 교회를 비난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의 사람들 개인적으로 대할 때의 어떤 태도들을 조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야 조그만 데서 이름 없이 정말로 빚도 없이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노력하시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합당한 칭찬과 합당한 도움과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기부 사업에 대한 거, 그리고 기부 사업의 어떤 발전하는 스테이지 중에 제가 보고 있는 마지막 커뮤니티
커뮤니티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커뮤니티 재개발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단계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교회가 반성해야 될 어떤 모습들까지도 잠깐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